네, 우장 브리핑 해드립니다. 우리가 선물 옵션 배운 거 실전에서 여러분들 응용해 보세요. 제가 매일매일 왜 삼성전자를 그렇게 중요하게 보는지, 여러분들 삼성전자를 요번에 눌림목 저점이든 의미 있는 저점에서 13579 그리고 5% 위로 아래로 이런 것들을 매일 그려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에너지가 어떻게 바뀌나.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공부는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 무슨 수학 공식 같은 무슨 지수함수 로그함수 그래서 100% 이상 급등했다가 급격하게 줄어들었다가 여기에 기본 화두는 시간가치 소멸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았냐. 그리고 지금 어떤 위치에 있나. 여러분들 선물 429 왔을 때 이제 다 상방 청산하고 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양매수 전략만 세워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 파동 보세요. 이 그림의 의미가 위클리 옵션 이제 내일 모레 만기인 거하고 5월 옵션 아직까지 잔존일수가 30일 남은 거하고의 차이가 어떤지 한번 이 그림의 의미가 아직까지 시간이 남은 거는 급등했다가 급격하게 줄어들지 않아요. 그런데 만기가 얼마 안 남은 거는 이게 100%가 갔든 200%가 갔든 제로로 수렴될 수 있습니다. 조그만 변동해도요. 그 행사가격 불능 상태가 되면요. 그러면 내가 움직이는 그 행사가격이 100%나 200% 났어도 지금 코스피 200하고의 위치가 어떻게 되나 이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선물 매수 매도는 1포인트 오르든 떨어지든 오르고 떨어질 때마다 곱하기 25만원 하면 돼요. Y는 X, Y는 마이너스 X. 그런데 옵션은 극단적으로 급등했다가 극단적으로 급락해요. 이 지수 변동성의 가치 시간이 얼마 안 남으면 300%짜리 본 것도 끝나서 휴지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급등했을 때 내 돈을 만들고 수익금 빼고 원금만 들어가서 손절 단가 예를 들어서 금액 베이스로 다시 들어간 게 100만 원이에요. 그럼 90만 원에 끊고 나와야 돼요. 이렇게 금액 베이스로 조절하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문자는 데드라인, 손절 라인을 포인트로 정해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그거 잘 못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에너지, 이 그림의 의미가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서 조단위 움직이는 바스켓 매매의 전체적인 그림이 어떻게 되나, 만기 때 어떻게 되나. 아까 427때 제가 어떤 분 매도해야 됩니까 할 때 제가 하지 말라고 그랬죠. 하려면 매수하든지 오늘 끝까지 올리는 포지션이다. 오후 2시에 봐서 그때나 봐라 했다면 이제 한번 보시죠. 이것도 실전에서 매매 공부하시는데 전체 시장을 읽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준을 제공해 드리니까요. 이게 이해가 자꾸 돼야 됩니다. 이런 걸 공부해야 여러분들이 왜 저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가 제가 왜 매매하지 말라는 둥, 그 다음에 바둑판에 바둑알 같이 이용당한다는 둥, 저게 갈 때 그거보다 가성비 좋은 다른 거 하라는 둥, 왜 이러한 전략을 세워 드리는지 감을 잡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선물 차트 보세요. 선물 차트. 오늘 저점이 어디예요? 그럴 때 우리가 배운 4등분 법칙 쓰는 겁니다. 오늘 저가 얼마예요? 423. 고가 얼마예요? 429.60. 오늘 6.6 올렸어요. 6.6. 그럼 그거를 딱 4등분해요. 그럼 6.6의 반이니까 반은 426.3. 그 다음에 그럼 75% 능선은 어디예요? 75% 능선은 지금입니다. 지금 427.8590 이게 75% 능선이에요. 그러면 선물 매도하신 분은 어떻게 해요? 챙기고 다시 때리거나
아니면 데드 잡아야 돼요. 428.0. 나는 이제 때린 거 426이나 25까지 올 것 같아. 근데 안 오면요. 그러니까 여기서 쭉 뺄 수도 있고 여기서 또 거꾸로 올려버릴 수도 있어요. 그거 모르니까 일단 매도 치신 분은 427. 여기 8090이 75% 능선입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죠. 상승폭을 4등분 했을 때 75% 능선이 지지가 돼야 상승 추세가 유지. 만약에 이걸 깨고 내려가면 중심이나 25% 능선까지 조정 파동 체크.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들 공부를 했어요. 실전에서. 그거를 이거 이용해 보는 겁니다. 여기에서. 떨어질 때 떨어져야 되거든. 그럴 때 이제 바스켓이 어떻게 작동하나. 이게 호가가 나빠져야 돼요. 이게 플러스 600원이 플러스 500원 되든지 플러스 1500원이 깎아 내려가든지 그리고 투자 에너지가 이제 줄어야 돼요. 지금까지 계속 늘었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현물에서 3,900원, 선물 9조, 거의 1조가 돼요. 1조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프로그램 매매하면 프로그램 비차익은 늘어나지를 않아요. 이게 이제 오늘은 올리는데 내일 죽일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어요. 1,700억. 얘가 오늘 4, 5천억이면 좋은데 얘는 안 늘려요. 그리고 선물 매매가 더 많아요. 현물보다. 그래서 이제 장 2시 정도 되면 그날 게임 오버나이트 하지 않고 끝내는 에너지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미결제 늘려서 올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결제 청산하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얘가 줄어요. 한 1000개당 줄는데 0.3 내지 0.5씩 계산해 보세요. 만약에 장 끝날 때 마이너스 돼요. 마이너스 1000. 그럼 대충 424나 425까지 다시 원위치해 갈 겁니다. 만약에 거기까지 죽으면 매도한 거 청산하고 무포로 가겠습니다. 425 이상에서는 오늘은 무포로 갑니다. 그래서 요 전략은 이제 장 끝날 때 문자를 갈 겁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공부한 거 지금 선물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올려놓고 죽입니다. 이건 직선으로 봐요. 선물은 직선으로 6.6 올랐다가 지금 45도 각도로 쭉쭉 빼는데 중심까지 공격하나 봐요. 그리고 428. 그러면 매도 치신 분은 청교고 다시 때리는데 428.0 돌파하면 끊었다 다시 보고 깨면 다시 때리고 여러 번 매매해도 좋아요. 이렇게 봅니다. 근데 옵션을 한번 보세요. 옵션. 여기에서 이제 옵션에 447.5짜리 한번 봐요. 행사 가격. 447.5짜리. 이 447.5짜리라는 건 뭐예요? 얘는 환산지수가 지금 31일 남았어요. 이거는 토요일, 일요일도 포함된 가격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뜻 이해 안 되셔도 자꾸 들으세요. 이게 여러분들 앞으로 시가상위 종목들의 전체적인 시장 흐름이나 에너지를 잃는 기준이니까요. 미국 시장 빠져도 뺐다 올리고 빼고 얘네들 알고리즘이 이 흐름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니까요. 447.5짜리가 상품입니다. 코스피 200을 평균한 상품. 얘가 이 31일 동안 3,300을 넘어야만 시연되는 3,300. 그런데 오늘 얘가 어디까지 갔어요? 어디까지 갔습니까? 1.89까지 갔습니다. 바닥이 얼마예요? 0. 오늘 100%가 100만원을 아침에 샀다면 200만원 되는 에너지까지 간 겁니다. 그런데 얘는 선물이 75% 능선까지 가는데 올린 거에 반을 죽여버려요. 변동이 더 크죠? 변동이 더 큽니다. 만약에 여기서 1포인트를 더 죽여요. 417.6에 그러면 얘는 거의 원위치예요. 거의 원위치합니다. 1.1에서 1.2까지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떨어지는 속도가 거의 수직 급락하게 떨어져요. 아까 이 그림 같죠? 이 그림의 의미입니다. 이 그림. 오를 때도 저기 극단적으로 지수함수 같이 급등하다가 떨어질 때도 로그 함수로 떨어집니다. 이런 속도로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급등할 땐 계속 급등해 줘야 돼요. 그래서 챙기고 다시 하고 해서 조절하고 만약에 급격하게 떨어져요. 그러면 행사 가격이 이동해야 됩니다. 안전한 지역으로 후퇴. 447 행사가 불능될 것 같아. 그럼 걔보다 안전한 게 밑으로 내리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이제 전체적인 시장에서 여러분들한테 전략을 세워드리고 있는 겁니다. 요게 이제 옵션 전략이에요. 선물이 기초자산이 움직일 때 변동성 확률 게임으로 이 447.5짜리가 어떻게 움직이고 그 다음에 445짜리가 어떻게 움직이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안전한 게 되는 겁니다. 안전한 거. 요거보다는 안전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447.5짜리 지금 여러분들 450짜리가 어떻게 됐어요? 450짜리가 1.5까지 갔다가 지금 고점에서 지금 1.17 급격하게 빠지죠. 그래서 이러한 변동성을 이용하는 기초자산은 뭐예요? 여기 코스피 200입니다. 코스피 200 31일 동안. 그러면 얘보다 끔찍하게 더 시간 가치가 짧은 게 뭐예요? 위클리 옵션입니다. 위클리 옵션. 내일 모레 생명이 끝나는 상품입니다. 아까 300%까지 봤죠? 아까 300%까지 봤습니다. 430. 지금 플러스 180이에요. 얘 움직임 속도 한번 보세요. 기본 옵션은 저리 가랍니다. 430. 오늘 움직이는 변동폭 보세요. 아마 이런 게 이제 우리의 소일거리로 제가 50만원만 체크해서 해드리는데 아침에 얼마예요? 얘? 아침에 0.34입니다. 우리가 아까 0.7에 들어갔죠? 얘 보세요. 오늘 얼마까지 갔어요? 2.0. 오늘 저점에서는 몇 프로, 몇 배 갔어요? 몇 배 갔습니다. 0.36 곱하기 한 개 학사하고 25만원. 이게 이제 이거 사는데 가격입니다. 0.36 곱하기 25. 그러면 한 개 사는데 9만원 들어요. 그게 얼마까지 갔냐면 2.0에 팔았어요. 귀신같이. 9만원에 사갖고 50만원에 판 겁니다. 어마무시한 변동성이죠. 개별 세력같이 저리 가라죠. 여러분들 암만 무슨 투기주 종목 하더라도 하루에 뭐 200% 300% 움직입니까? 하루에요. 근데 이런 상품이 이런 것들이 이제 변동성입니다. 실현 가능성에 대한 머니게임이죠. 그거를 소일거리로 여러분들한테 30만원 50만원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뭐 갖고 판단하면서 이 20개의 평균 에너지 갖고 그리고 이 20개의 평균 에너지가 여러분들 옵션 시세판의 이 수치입니다. 코스피 200이 427, 이 최근 월물 요 수치의 변화를 매일매일 예측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목표선 결정하는 기준선이 됩니다. 매수 바스켓을 넣을 거냐, 매도 바스켓을 넣을 거냐. 미국 시장은 빠졌는데 우리는 뺐다 올릴 거냐, 미국 시장 올렸는데 어저께 미국 시장 올렸는데 어때요?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알고리즘 매매를 이해 못하면 여러분들 노상 당하는 게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공부시켜드리고 실전에서 응용해서 기본 옵션은 100에서 300만원만 그리고 위클리 옵션은 30에서 50만원만 이 변동성 실전 매매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내 걸로 만드세요. 하루아침에는 안 걸릴 텐데 자꾸 요새 강의한 거 들어보시고 자료 보시고 녹음 들은 거 들어보시고 하면 여러분들 왜 네이버 카카오 안 하겠는지, SK 하이닉스 가성비 없다는지, 그리고 여기에서 굳이 하시려고 그러면 뭐 한다? 제가 시가상위 종목들 중에서 요새 권해드리는 게 뭐 있습니까? 저 밑에 땅 권해드려요. 저 1등부터 20등 땅 권하는 거 없어요. 저 밑에 단에서 중저가일로 집중해서 아직까지 못 간 거. 최근에는 넷마블 해드렸고, 지금 오늘 아직도 하실 분은 뭐 SK 바이오팜 하시든지, 이 밑에 단에서 뭐 한국전력 하시든지, 이러한 시가상위 종목들을 파생과 연관해서 기준 잡아서 롱숏을 머릿속에 계속 사진 찍어 놓고 비교해 드리는 겁니다. 그게 매일매일 드리는 그림 60개, 70개 그림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상대 속도 논리가 나와요. 여기서 상대 속도 논리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이 그림을 한번 잘 보세요. 우리가 작년에 화장품 관련주로 집중해 드렸던 게 아모레 퍼시픽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제가 이런 종목들의 호흡은 억단하지만 주기가 어떤지 이 그림을 잘 보세요. 시작점에서 3, 5 이 그림을 잘 보세요. 3개월, 5개월, 8개월, 13개월. 자, 13개월이 1주기입니다. 이 1주기라는 거는 한 게임을 끝내는 주기입니다. 그리고 옆에 보세요. 38.2, 61.8, 100, 161.8, 261. 이게 이제 낙폭의 에너지나 사이즈나 테마나 뭐에 따라 어떤 건 100에서 끝나고 어떤 건 261.8 이상도 갑니다. 그러니까 3개월, 5개월, 8개월. 이게 이제 KCC가 더블까지 갔고요. 그러니까 각각 종목마다 이게 어떤 거는 세력주는 3개월 만에 가기도 하고, 그런데 대표성을 갖고 있는 종목들은 3개월에 힘들어요. 3개월, 5개월, 8개월, 13개월. 그래서 이걸 한 주기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한번 봐요. 좀 일봉으로 한번 봐봐요. 일봉으로. 이제 바닥권에서, 그러니까 각도를 한번 보세요. 직전 고점 돌파할 때 한번 눌렀죠. 20만원 돌파하기 전에. 그리고 22만원, 다시 19만원, 25만원, 22만원, 27만원. 여러분들 저 3월달에 25만원과 27만원에 여러분들 이제 상대 속도, 가속도, 뭐 상대 가성비 해갖고 여러분들한테 내가 이거 갖고 있으면 50%, 내가 100주 있어. 50주든 70주든 팔아라. 그리고 가성비 전략으로 한국 화장품이나 글로벌 이동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가성비 전략입니다. 지금 이 27만원이라는 가격은요, 이 종목의 시작점이 15만원입니다. 15만원 기준으로 27만원이 상승률이 어디예요? 61.8은 넘었어요. 83.2는 안 됐어요. 요 사이에 있는 거예요. 100%가 3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27만원에서 30만 100% 넘었어요. 밑바닥에서 산 거야 100%지. 27만원에서 30만원은 몇 프로 게임이에요? 10% 게임이에요. 그래서 아이 10% 게임 남드세요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KCC 팔아갖고 KCC 원서 가듯이 얘 팔아갖고 한국 화장품이나 글로벌 간 거예요. 글로벌은 또 당연히 너무 급등해갖고 매도해도, 그러면 한국 화장품 보세요. 좀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지금 아모레 퍼시픽 팔아갖고 얘 갔어요. 얘가 예를 들어서 30% 이상 가요. 15,000원. 이제 얘는 14,000원과 15,000원은 때릴 거예요. 트레이딩으로. 14,000원이면 저점에서 25% 수익이에요. 20에서 25%. 그러면 지금 가격에서 아모레 퍼시픽을 20% 이상 가려면 얼마 가야 돼요? 지금 가격에서 26만원 가격에서 32만원과 33만원 가야 됩니다. 그럼 바닥에서 더블이 넘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가성비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량주 팔아갖고 나쁜 종목 간 겁니다. 근데 수익률은 뭐예요? 수익률은 일단 챙겨요. 아모레퍼시픽, 아모레지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30% 남겼어. 30%를 반드시 끊는 라인을 정하는 거예요. 저는 25만원 깨면 다 날려버리겠습니다. 그거는 30만원 가는 게 아니라 실패했어요. 파동이 뭔가 중국이 뭔가 불안하거나 시진핑 안 오거나 뭔가 노이즈가 생겼거나 그래서 상승 추세 훼손으로 보는 겁니다. 요번에도 25만원을 왜 25만원 잡는지 감 잡으세요. 27만원 가서 25만원 다시 땡기거든요. 21선입니다. 요번에 이거 깨면 다 날려버려요. 그리고 30 남은 거는 직전 고점에서 30만원에서 각자 알아서 하십시오. 그리고 그거 수익금은 이제 수익금은 빼요. 그래서 시간여행하는 종목 뭐 예를 들어서 롯데 리츠로 수익금 가시든지 KN 가시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 중에 많이 물려있는 거 그걸로 이동하시든지 그건 각자 정하십시오. 그리고 상대 가성비 전략으로 이제 한국 화장품을 봅니다. 그러면 지금 화장품주에서 신규로 들어오실 분은 아모레퍼시픽 아모레지 하지 마세요. 작년에 하셨어야 돼요. 지금 자리에서는 먹을 게 별로 없을 수 있어요. 시진핑 온다고 해도 10%에서 20% 게임밖에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13개월을 한 주기로 볼 때 작년 시작점이 9월달입니다. 그러면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지금 7개월 지났습니다. 이제 8개월과 13개월 사이에 이제 그 시진핑이 요번에 5월 달에 올지 10월 달에 올지 또 면세점, 여행 그리고 화장품 요런 것들 연결고리에 한국 화장품이 어느 정도 에너지 나오나. 이거는 그러면 중심 종목이에요? 아니에요. 주변으로 간 겁니다. 중심 아모레지 아모레퍼시 팔아갖고 주변 가서 얘가 으쌰 나오면 여기서 으쌰 나온 건 30에서 50이에요. 그럼 가장 해피한 게 50이에요. 그게 17,000원입니다. 17,000원. 15,000원과 17,000원은 웬 떡이냐 할 거예요. 요렇게 잣대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요 전략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중심 종목 KCC, KCC 건설 간 거 똑같아요. 아모레지, 아모레퍼시픽 이런 것들 여러분들 현대백화점 판 거 다 똑같습니다. 요렇게 전략을 짜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선주는 그런 거는 스스로 판단하세요. 가게 아직 안 나와. 우선주는 또 다른 세상이에요. 본주하고 우선주를 같이 보지 마세요. 같이 물어보지 마시라고. 우선주는 거버넌스나 각자의 그러니까 본주 막 움직여도 우선주가 움직이는 시장이 있어요. 그러면 아모레지 우선주를 한번 봐요. 얘가 어떤 위치인지.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여러분들도 각이 나올 겁니다. 아모레지 우선주, 호텔신라 우선주. 이거는 뭐 파동이 뭐 나왔어야 뭘 대응하죠. 그러니까 얘는 각도가 움직일 때 대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언제 대응하는데? 전번 연초에 고점이 어디에 얘는? 1월 25일 27,000원. 이거 뚫으면 대응할게요. 그전에는 질문하지 마세요. 이건 또 122선 근처에 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또 신규 사셔도 됩니다. 이거는 또 독자적인 종목으로 보세요. 화장품으로 우선주를 보지 마세요. 그냥 거버넌스나 머니게임이거나 우선주를 이용할 때가 됐는지 요럴 때 보는 겁니다. 호텔신라 우선주도 호텔신라하고 같이 보지 마시라는 겁니다. 호텔신라 우선주는 전환사채 보통 그 전환하려고 하는 거버넌스가 들어갈 때 움직여요. 호텔신라는 업황, 그 다음에 면세점 요렇게 구분을 해서 전략을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상대 속도 전략이에요. 가성비 전략. 이게 가성비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오늘 올라가고 막 매일매일 종목의 에너지들이 바뀌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올라가는 종목, 떨어지는 종목, 각각의 종목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종목이 52조, 예를 들어서 SK케미칼. 전 이 종목 매매 안 해요. 이 종목. 이미 이렇게 작년도에 큰 게임 한 거예요. 요번에 삼성물산이 지금 올라요. 삼성물산. 여러분들 이거 13만원 데드 잡으셔야 돼요. 떨어진 거 반에서 땡칠 수 있거든요. 이 무거운 게 올라요. 그런데 이 종목은 쥐약이 있어요. 거버넌스의 분식회계 확정되면 삼바같이 얘도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건설이나 건자재나 뭔가 이렇게 순환시키거나 거버넌스 4월 말에 뭔가 나오나 삼성생명 대주주, 삼성전자 대주주, 이건희 회장이 갖고 있는 지분 이게 이제 4월 말이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연동된 게임이지만 저는 이 종목은 저라면 오늘 삼성물산은 때립니다. 삼성물산은 때려요. 이거 먹을 게 없거든요. 또 잘못하면 저거 쌍바닥 다시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안 할래요. 가봤자 15만원이에요. 가봤자 15만원이에요. 가봤자 15만원. 이거 갖고 뭐 한 3개월, 5개월 싸움 안 할래요. 그럼 얘보다 가성비 좋은 게 뭐야? 거버넌스 하려면 호텔신라 우선주라든지 아니면 삼성생명 할래요. 얘보다. 이렇게 각각 종목마다 의사결정을 정하겠습니다. 아모레지, 아모레 퍼시픽하고 똑같이 해요. 아모레지. 여러분들 아모레지가 실질적으로 금년도 1월부터는 수익이 안 납니다. 마치 현대글로비스가 10월부터 작년 10월부터 옆으로 보면 수익 안 나듯이 여기 보세요. 이날 1월 25일 날 고점 찍었어요. 뺐어요. 다시 왔어요. 그런데 얘 가성비 수익 월봉으로 보면 한 7만원 단까지는 보여요. 근데 7만원 간들 지금 가격에서 몇 프로 수익이에요? 얘는 언제 사셨어야 돼요? 45,000원과 5만원에 사셨어야 돼요. 그리고 얘는 수학 걷는 게 나아요. 그리고 오히려 얘 하느니 DLENC, 심지어는 현대건설 이런 것들이 얘보다 초과 수익률이 가성비가 더 좋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대체제가 있냐. LG화학 왜 안 해드려요? 대체제, LG 화학의 대체제. 이제 대체제가 나옵니다. 에너지 솔루션. 그러니까 얘 안 해요. 에너지 솔루션 상장될 때까지 저는 LG화학 안 합니다. 옆에도 가지 않아요. SK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고. 서로 타입하고 좋다고 그러는데 안 해요. 그거 거기서 10% 20% 게임 하느니 30에서 50짜리가 널려 있어요. 그게 가성비 전략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한성 기업을 구글링 해달래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한성 기업 안 해요. 투자 판단 구글링해서 한성 기업 구글링을 해봤습니다. 옛날에 유명했던 건설회사입니다. 옛날 한양, 한성기업.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한성기업이 아파트 뭔지 브랜드 잘 기억하십니까? 저는 아파트 하면은 자이나 레미안이나 뭐 이런 것들, 뭐 이편한 세상이나 이런 거 보지. 한신공영도 아파트 건설하는 회사입니다. 더 휴입니다. 더 휴. 그런데 얘의 아파트 지금 건설주에는 제가 강조하는 게 토목건설 쪽이 강한 것들. 그래서 KCC보다 KCC 건설, 그 다음에 또 특수건설 이런 것들. 이런 것들 합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한신공영은 단가대가 세요. 그리고 2만원짜리 아파트 위치가 실적은 괜찮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도곡공사 아파트 이렇게 해서 오히려 7,000원에서 만원짜리
토목 쪽이나 우리가 특수건설 집중하지 않습니까? 전 이거 하느니 KCC 건설하십시오. 얘보다 상대 수익률이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GS건설이나 현대건설, 오히려 GS건설이 더 나아요. 얘는 우리는 GS건설이나 현대건설 보시면 건축, 주택 외에 플랜트나 인프라로 이렇게 골고루 포트폴리오가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습니다. 현대건설이나 GS건설이나. 온이 아파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전략을 짤 때 이런 것들을 같이 연계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감각을 실전에서 잘 상대 비교하는 겁니다. 가성비 전략으로. 위치 파악하고요. 얘가 현재 주가나 현재 나오는 재료보다는 D-3개월, 5개월, 6개월 전에는 어느 위치였나. 그리고 지금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하느냐. 이미 꽃이 다 핀 거냐. 아직 나올 게 너무 많은 거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체크하시면서 대응을 합니다. DLENC는 가성비 20만원이라고 얘기해 드렸을 텐데요. 20만원이요. 5월 10일부터 1000만원 날 때까지 들고 계세요. 강성부가 그렇게 만들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2의 현대글로비스라고 얘기해 드렸지 않습니까? 현대글로비스가 작년도 찍어드릴 10만원에 찍어드릴 때 우리가 더블 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시스템 더블 본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DLENC도 저는 더블 본다고 봅니다. 그래야 합병이 가능하고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저 뒤에 문제가 있어요. 대선 코퍼레이션하고 움직여야 되는. 그러니까 그 게임이 이제 건설 건자재 내년 대선까지 그거를 이용할 거고, 벌써 여러분들 그 현대 엔지니어링 이 타이밍에 왜 상장하나 보십시오. 이거 지금 여러분들 이쪽에 이걸 설계하는 분을 제가 압니다. 제가 작년도에 자신있게 현대차그룹 거버넌스를 왜 이렇게 노래 부르면서 떠들었겠습니까? 이제 다음은 오전장에도 설명해 드렸지만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 상장 때까지 에너지가 나올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이게 잘 안 들어올 거예요. 아니, 보스턴 다이나믹스하고 현대건설, 현대로톰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제 상관 있게 만들어 줄 겁니다. 상관 있게 만들어서 그걸 키운 다음에 현대글로비스나 모비스를 이용해서 쪼개고 여기도 분할 들어가요. 근데 인적 분할을 할지 물적 분할을 할지 모르겠어요. 그걸 모르겠어요. 그건 대주주가 의사결정을 할 거 아니에요. 대충 그것도 금년 1년 안에 안 해요. 1년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물적 분할을 할지 인적 분할을 할지 거기에 또 의사결정에 이 정몽구 회장님의 살아있느냐 돌아가시냐에 따라서 엄청 달라요. 재단을 이용하느냐 안 하느냐. 그래서 이 세 가지 축을 이렇게 얘기해 드리지 않습니까? 기아차 중심의 밑에 라인, 그리고 합병 현대차라고, 그리고 정몽구 재단, 요 세 가지로 2027년 되면 다 윤곽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여기에서 이제 지배구조 순환출자를 다 끊을 겁니다. 순환출자 끊으려고 그러면 현대차그룹은 한 7조에서 10조를 뻥튀기 해야 돼요. 7조에서 아직도 10조를요. 전 보스턴 다이너믹스 상장시켜봤자 1조 정도가 키워지지 그 2조 안 못 키워요. 그러면 지금 가장 방법이 현대 엔지니어링 상장시키는 거예요. 그럼 현대 엔지니어링 상장시켜서 감 높이려면 뭐예요? 현대건설, 나중에는 현대건설하고 합병 얘기도 나올 겁니다. 그리고 한전부지 공사 짓고 거기에 속도 내고 모빌리티 내고, 그때 이제 정부의 정책과 그때쯤에 이제 뭐 또 지하화하고 뭐 전라도공하고 심지어는 해저 터널 짓는지 모포에서 제주도까지 또 GTX 놓는지 어디 한번 보자고요. 어떤 시나리오에 어떤 정책들이 나오나. 이거는 정부 정책과 같은 동선을 갖고 있는 방향,
그래서 방향성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 자산은 여기에 집중하세요. 그래서 현대건설이 제가 기아차 같이 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기아차 3만원대 기아차가 10만원 갈 거 예측하셨어요? 제가 6, 7만원 간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저게 10만원 가버렸어요. 애플가 덕분에. 그 애플가 나올 때 언론이 그 여러분들 눈에 콩카풀 씌우게 만든 거 기억나십니까? 그때 거기서 당하지 마시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거, 이제 남아있는 게 롯데그룹 남았고, DLENC 남았고, 그 다음에 또 지하와 정책들 남았고, 이렇게 전략을 짭니다. 그거는 스스로 결정하세요. 그 현대건설 없는데 지금 들어가도 되냐요? 된다. 지금 제가 6, 7만원 간다고 그러는데 4만원짜리를 그럼 본인이 결정하십시오. 난 그게 너무 높아요. 불안해요. 그러면 현대 롯데 마시든지 DLESC 하시든지 UVXY 좋은 필요 없어요. 때 기다리세요. 물타는 종목 아니에요. 반토막 나도 냅둬요. 그러다가 저런 종목은 어느 날 따블 가는 날이 있을 겁니다. 물타는 종목 아닙니다. 투기 종목이니까. 그냥 창고에다 넣어놔요. 그리고 머리를 보지도 마세요. 계속 흘러내리는 거 뭘 좋은 부탁해요. 냅두는 거지.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10불이나 15불 정도 오면 그때 분석을 해드릴게요. 저런 거는 하루에도 50%가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것들은 그러니까 뭐랄까 옵션에 녹아나는 과정이에요. 흘러내리는 과정.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1년 빠진 거를 3일에서 5일 만에 치고 나가는 날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타이밍이 와야 전략을 짜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버스 곱도 물타는 종목이 아니에요. 크게 ETF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버스 곱을 억 단위로 하세요. 제가 허랍니다. 저 선물로 구조화된 상품이에요. 여러분들 인버스 곱은 선물로 구조화시킨 거라고요. 여러분들 인버스 곱 ETF는 투기 상품이에요. 투기 상품. 지수 일갈 때 이씩 움직이는. 근데 ETF라고 저걸 억 단위로 해요. 지금 우리 개인 투자자들 중에 코덱스 인버스 곱 갖고 지금 고생하시는 분들 진짜 많습니다. 진짜 많아요. 물 탈 생각 하지 마세요. 제가 그걸 지금 조절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 10월 달에 어떻게 했어요? 작년 10월부터 끊어라 사라 끊어라 사라 물량 갖고 물량 조절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물량 늘기 전략으로 추가 투입도 하지 마세요. 추가 투입도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코덱스 ETF나 레버리지 상품은 물 타는 상품이 아니에요. 투기 상품입니다. 투기 상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머릿속에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인버스 곱도 전략을 짜 드릴게요. 요번에 어디가 중요했어요? 제가 2월 1일 2200원대 털라고 그랬죠. 이거는 한번 보세요. 요게 2월 1일입니다. 2월 1일 요때가 얼마예요? 요게 맥점이에요. 2300원. 그 다음에 3월 9일이 위험했죠. 근데 낮아요. 2290원. 그리고 요번에 3월 24일 2200원을 딱 거나요. 이 장 언제 폭락합니까? 이걸 뚫을 때 폭락해요. 이 지수가 언제쯤 폭락합니까? 딱 선 거놓고 2200원을 뚫는 때가 이 시장이 급락 시작이에요. 그럼 그 사이에는 어때요? 전번 저점이어야 돼요. 1월 11일 인버스 곱이니까 종합주가지수 3250대 가격이 1800원이에요. 1800원과 2200원을 나누세요. 4등분. 그 안에서만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러면 귀신같이 사셨어요.
수익률이 몇 프로 나옵니까? 이걸 1,800원에 사셔서 갖고 2,200원에 팔아요. (20% 먹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속성을 여러분들이 판단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은 각각 종목마다 진폭이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이수앱시스 이런 것도 오늘 따라가지 마세요. 이수앱시스 어떤 분이 지금 이수앱시스 러시아 백신 해갖고 막 지금 뭐 이거 따라가도 됩니까? 이걸 왜 이때 따라가요? 때리는 날입니다. 이런 것들은 121선에 가까이 오면 사세요. 이제는 오늘 이러한 백신 관련주들이 왜 했냐면 이제 백신 주권주의가 나올 것 같거든요. 간단히 얘기해서 우리가 파이자 백신 맞았어요. 중국 못 들어가요. 중국 애들이 못 들어오게 할 것 같아요. 중국 백신 맞아야 허가해 줄 것 같아요. 심지어는 이런 세상으로도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거 러시아 백신, 중국 백신, 백신 CMO 이런 종목들 트레이딩입니다. 지금 추세 매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때리는 날입니다. 이런 것들. 오늘 여러분들 아침에 DR잼도 전에 한 달 전에 했던 거 이런 것들이 트레이딩이에요. 오늘 때려야 돼요. 때려. 이런 것들은 제가 방송 전에 자료도 만들고 해드립니다. 오늘 동시호가에 이거 반드시 때려라. 벌써 시가가 고가면서 운봉 나오잖아요. 얘네들 보세요. 이런 것들 누가 할까요? 재료 노출시키고 뭐하고 따라오게 하는데 엎어버리고 이제는 얘는 전번 저점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전번 저점 한 12,000원 단위입니다. 거기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여거의 대장은 제가 눈에 얘기했잖아요. 미래 컴퍼니라고. 그래서 트레이딩 할 종목하고 내가 중심으로 끌고 갈 거는 대주주의 거버넌스나 정부의 정책과 연결된 것 중에 아직도 싼 거예요. 이미 지금 아모레 퍼시픽이나 아모레지는 이거 이제부터 무슨 또 시진핑 오고 뭐하고 이거 대박 꿈 깨세요. 이제 10에서 20%밖에 안 남았습니다. 아모레지나 아모레 퍼시픽이나. 작년 9월 달에 하라고 그럴 때 외롭게 하셨어야 됩니다. 그딴에는 억 단위. 그래갖고 지금 한 7개월 동안 매매하지 않고 묻어두신 분이 최고예요. 그리고 이제는 가성비 전략을 하는 거예요. 대장 팔아서 잡주가. 그게 아모레 퍼시픽, 아모레지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신고하실 분들은 이제는 잡주 사셔야 돼요. 아모레 퍼시픽, 한국 화장품. 이런 거 사세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체크해 보십시오. 코덱스 인버스가 마이너스 7% 진단 3년 후에 질문 주세요. 마이너스 70%짜리는 3년. 저 2,200원이 금년도의 고점입니다. 그러니까 분석할 필요 없죠. 물 탈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2,200원 오면 거기에서 일부 끊었다가 밑에서 다시 샀다 하면서 한 3년 동안 평장 조절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냅둔 게 잘못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방법 없어요. 저거는. 도 닦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인버스는 그거 갖고 물 타고 뭐 해지 걸 생각하지 마시고요. 딴 거 갖고 예를 들어서 인버스 투자했는데 손해가 예를 들어서 총 투입 금액에 마이너스 한 3천만 원 됐어요. 딴 걸로 복구하세요. 딴 걸로 지금 얘기한 DLENC나 특수건설이나 그래서 거기에서 DLENC나 특수건설 해갖고 1,000만 원 정도 수익 났어요. 그럼 같이 퉁치세요. 인버스 1,000만 원치 날려버리는 거예요. 수익하고. 그러면 똔똔해서 제로. 이렇게 해서 빠져나오세요. 그 방법 외에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인버스 곱이 저게 풀어지려면 어떤 현상이 나와야 되냐면요.
이 장이 2000을 깨는 장이 나와야 돼요. 2000이란다. 2700을 깨는 장이 나와야 돼요. 2700과 2800까지 빠져도 기껏 가봤자 3000원, 4000원이에요. 그러니까 7000원 단에 물리신 분은 3년 동안 기회 없습니다. 제2의 금융위기가 오지 않는 한. 그렇게 진단합니다. 그러니까 저 인버스곱에 그 물려있는 동학개미들은 3년 동안 도 닦으셔야 될 거예요. 근데 그게 문제가 뭐냐? 유지비용이 또 들거든요. 방법 없을 겁니다, 저거는. 그래서 딴 거 갖고 해지 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로, 그러니까 늪에 더 물을 타지 마세요. 정치적 회계에 좀 인버스곱을 어떻게 빠져나와서 뭐 하겠다라는 머리도 쓰지 마세요. 그게 쥐약이 되는 겁니다. 쥐약이에요, 그거. 지금 가장 무서운 장이 3년 동안 박스 만드는 장이에요. 저 삼성전자, 여러분들 공부하시잖아요. 삼성전자 저기 1000원, 1500원 갖고 저 뒤에서 100이나 200% 장난치는 거 보세요. 위클리 옵션이나 옵션 갖고요. 헤지펀드들이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사람이 아니라 기계 갖고요. 거기에 녹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생시장의 에너지를 이해 못하면 제가 말하는 게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인버스곱이나 레버리지도 수익이 안 나요. 삼성전자 노상 8만원, 9만원을 1년 동안 만들어 보세요. 그럼 뒤에서는 아주 신나는 겁니다. 위클리 옵션이나 시간 가치 갖고. 지금 그 짓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할 건지 한번 보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시가상위 종목들은 바스켓에 이용당하는, 그래서 수익률 게임은 엉뚱한 데서 나오는 그러한 전략입니다. 그 다음에 저는 좀 아까 질문하신 분, 지금 보시면 웹젯 뭐 잘 질문하셨어요. 아까 여러분들 저거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웹젠을 볼 때요, 일봉을 보지 마시고요, 월봉을 한번 보세요. 월봉을. 여러분들 웹젠 일봉 보지 마시고요, 이것도 코로나가 만든 세상, 그 다음에 비대면, 그리고 뭐 넷플릭스. 여러분들 이게 이제 저 고가의 4만원대에 있던 자리가 2015년 18년 지금입니다. 저라면 이 종목 매도하고 안 합니다. 이걸 왜 해요? 지금 나온 데이터 갖고 분석하지 마세요. 엑스트입니다, 이거. 하지 마세요. 오히려 이거 뒤집어진 그래프를 하세요. 월봉으로. 오히려 웹젠 팔아갖고 이런 거 합니다. 코에이 아니면 농심 이런 종목 10년 만에 거의 저점에 있는 것들. 그리고 웹젠은 지금 나오는 데이터 갖고 분석 안 합니다. 어마무시하게 만원짜리를 4만원까지 올렸는 에너지를 유지하기 바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도 또 아까 얘기한 제가 엔터테인먼트나 그 다음에 또 펄어비스나 게임주나 엔터테인먼트 안 하는 전략하고 비슷합니다. 중국이 사상으로 갈 때 그 한알령 사상, 그 다음에 미국과 중국 간에 보이지 않는 전쟁, 이런 것들을 갈 때 여러분들 전체적인 흐름 맥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오히려 지금은 금년 1년 동안은 정부의 정책과 대주주 거버넌스의 승부를 거시죠. 그리고 그동안 1년 동안 어마무시하게 올린 거는요, 리스크 관리하십시오.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웹전은 매도입니다. 어떤 재료가 갖다 붙이고 뭐 비트코인 붙이고 그래도 저는 그쪽은 이제 매도 설계자들한테 당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트코인을 언제 추천했습니까? 500만원에서 700만원대 해드렸습니다. 이제 비트코인은 옆에도 가지 말라고 그럽니다.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관련돼 갖고 그 뭔가 시장이 열리잖아요. 미국에 상장하고 이제 팔 시장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비트코인과 연관된 종목은 건드리지 마세요. 또 그쪽도 미래지도 소설 쓰면 여러분들 혹합니다. 마치 그 바이오들 항암제들 꿈에 해갖고 이거 전세계 매출 얘가 다 먹을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져요. 건드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 비트코인 관련해갖고 해드렸던 종목이 비덴트입니다. 비덴트도 보세요. 비덴트. 여러분들 이 그림을 보시면 제가 이 그림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멀고 가까움. 멀고 가까움. 여기서 멀고 가까움이라는 거는 무슨 얘기냐. 121선을 딱 거놔봐요. 이거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실전에서 해드린 겁니다. 5,000원, 6,000원대 비트코인 같고요. 그리고 지금 14,000원부터는 옆에도 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14,000원부터는. 이거 대주주들이 얘네들 대주주들 저는 죄송하지만 질들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이쪽 관련된 대주주들 쭉 뒤져보세요. 어마무시합니다. 여기는. 뒤에는 뭐 그 이 바닥에 또 그 넥타이 맸지만 뭐 어깨 같은 분도 계시고 감옥에 계신 분도 계시고 종이 장사하는 분도 허다하고 등등. 이쪽 세계는 여러분들 이쪽도 어마무시해요. 창투사도 비슷하고요. 근데 이 사이에 이 5,000원짜리가 비트코인이 500만원에서 1,000만원대에서 찌글거렸던 때입니다. 지금 거의 7,000만원이에요. 이 에너지가 나온 겁니다. 근데 이거 뒤져보면요. 종이가 어마무시해요. 전환사채라든지 제3자 유증이라든지 이 뒤져보세요. 옆에도 가지 마세요. 옆에도. 그리고 이런 게임 한 게임 끝나면요. 다른 거 찾으세요. 다른 거. 이제 앞으로 6개월이나 1년 후에 나올 거. 제가 분명히 지하화 공사는 나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와 비슷한 것들 지금 찍어드렸잖아요. CMG제약. CM제약. 그러니까 비덴트보단 CM제약. 그리고 웹젠보다 CM제약 하세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스토리텔링이나 이런 것들은 홈페이지에 보시면 거기에 대주주가 누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떠한 그림이 그려지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펀드 외국인 자산 운용사 이 차바 혜택과 연결해서 여러분들 쭉 이 데이터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여기에 가장 큰 화두는 원격 진료, 의료 민영화, 그리고 한국 애들 아니에요. 제가 그냥 이름을 갖다 붙였죠. 싱가폴 팀이. 그래서 제2의 셀트리온 같이 한번 머니게임 하나 보자고요. 넉넉 잡고 3년 잡아요. 박근혜 정부 때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그때 이제 뭐 감옥 가시고 뭐 이쪽도 적폐 기업으로 찍히고 심지어는 거래 정지까지 당했던 기업입니다. 여기에 이제 여기 그 혼맥 지도도 들어보시고요. 여기에 자제분이 필리핀에 누구하고 결혼했는지 뭐 여러 가지 인맥들 한번 뒤져보세요. 그래서 요런 여러분들 게시판에
이런 자료들 쭉 읽어보시고 미래의 큰 그림이 나와요. 제가 셀트리온 같은 2008년도에 셀트리온 매매하는 감각하고 똑같습니다 라고 얘기까지 해드렸습니다. 거기에서 승부를 보시고요. 지금 뭐 비트코인과 연결된 여러가지 또 웹젠 그리고 또 뭐 또 대원 미디어 이런 것도 절대 옆에 가면 안 되는 위치입니다. 지금 나오는 재료 갖고 분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쪽은 이제 잘못하면 카지노 각도에서 여러분들 매도 설계자들한테 당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삼성 출판사니 대원 미디어니 이런 것들 여러분들 용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런 그래프를 보세요. 이게 일반적인 그래프로 나온 건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구자를 깡통 만드는 그래프입니다. 이게 카지노 각도. 이거 갖고 수익 내신 분은 제가 선을 딱 그어 드릴게요. 4만원 깨면 무조건 엑스트 하세요. 4만원 깨는 순간에 언제든지 만원에서 15,000원 역V자로 만들 수도 있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또 여기서는 또 증자 짱돌 나오나 조심하시고 전환사채 짱돌 나오나 조심하시고 넥슨 GT는 각도 나오면 질문 주세요. 무슨 전략이 필요해? 그냥 기다리는 거죠. 지금 나 세력주 좋아해요. 이 바닥 조사에서 꾼들이 좀 붙어있는 종목 몇 가지 얘기해 드릴게요. 넥슨 GT 옛날 그 작년도에 얘기했던 세력같이 분석해갖고 코리아센터 하이비전 시스템 다 그래프가 옆으로 누울 겁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을 이용해서 요런 거는 뭐 트레이딩 종목입니다. 금액 억 단위 하면 안 돼요. 1000에서 2000 사놓고 마치 우리가 이쪽에서 화성 밸브를 해드려 갖고 게임 끝내드렸잖아요. 이런 각도 나 잔잔히 옆에 갔다가 이런 것들은 으쌰 나오면 때리는 겁니다. 화성 밸브 같이 요런 거는 또 트레이딩 세력주니까 거기에 맞춰서 난 성격이 요런 게 맞아. 그럼 거기에 맞춰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도 10시에 또 홈페이지 오시면 또 분석 자료라든지 흐름 체크해 드릴게요. 10시에 뵙죠.